네, 한기수의 한큐. 한큐.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엠베보다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요. 또 이외에 만날 수 있는 콘텐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역시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이 다시 굉장히 빨리 안정이 됐고요. 오늘 5G 관련주들의 상대적인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들과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카카오톡에도 올려드렸으니까 거기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무료 방송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기수 매니저님 리뷰할 종목 많아서 바쁠 것 같은데요. 마침 또 오늘장 5G 주들이 정말 강한 시세를 분출했거든요. 참 모처럼만이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5G 관련주들의 반등은 이미 한 차례 크게 갔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이슈였었고요. 맞아요. 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네. 늦은 만큼 시세 흐름 자체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KMW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 많이 오르고 50% 이상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털어내지 말고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비를 하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장대 양봉을 기록했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전형적인 N자 상승 패턴이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5G 관련주들이 크게 장대 양봉을 세웠다가 윗꼬리를 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구간 동안 주식을 미리 사놓고 기다렸던 분들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 답답했던 분들이 이 장대 양봉을 통해서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털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털어내지 말고 들고 가시는 게 맞겠고 없는 분들은 지금 이 구간 시간은 걸릴 겁니다. 분명히 하반기 쪽에서는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매도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해볼 만한 그런 상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도 여러분께 얘기를 하고 나서도 상당히 좀 지루한 흐름이 연출됐다가 오늘 드디어 강한 반등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역시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습니다. KMW보다 좀 더 반등폭이 크고요. 윗꼬리 달면서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직전 고점의 물량을 받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런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이 구간 동안 5G 관련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잡고서 들고 계셨던 분들이 너무 답답했죠. 그분들이 일단 올라올 때 여기서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주식을 터는 것은 이 종목군들 5G 관련주들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못 봤기 때문에 털어내는 것이죠.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홀딩 하시는 게 맞겠고 없는 분들은 역시 물량을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대한 것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반도체 장비 중에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장비들이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좀 완만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FST 같이 급등했던 종목이 오늘 장대 음봉이 서면서 밀리는 형태입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끝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미 올랐던 FST 같은 종목이라든가 SNT 같은 종목이 대장주로서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간 밀리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SNS텍이라든가 FST 같은 것들이 하락세가 멈추고 어느 정도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실적과 성장성 있는 종목들의 주가는 재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을 보시면 되겠죠. 다만 시장의 주도권이 약간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이 5 쪽으로 약간 넘어가게 되면 반도체 종목들의 재반등 시점이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좀 낫다라는 것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급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맥스까지 매수 3% 수익이 났습니다. 이 종목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다시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재 2시 40분 지나고 있는데 한 큐로 봤을 때 무엇이 있을까요? 자, 지수 안정 확인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지수 안정 확인. 이 안정 확인이 참 하루하루 나타나서 크게 불만이긴 한데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린 확인해 볼 수 있었을까요? 어제 같은 경우 하락하는 거는 뭐 정말 그냥 다반사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었었죠. 그동안 네. 시장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난번에 4% 이상 폭락했던 거에 비하면 어제는 뭐 하락한 것으로 표현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 정도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증시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이제 공포감에서 벗어나서 조금 다시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듭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악재성, 불확실성 변수가 3개가 있었는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다음에 북한 문제가 소멸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 남아있는 건데 이 부분을 또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가 코로나19 쪽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책은 그렇게 엄청난 호재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딛고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도 또 미국 증시도 실질적으로 코로나19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던 3대 악재가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안정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포커스를 꼭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단 미국 현지에서는 미국 관리자들이 미국의 일부 주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셧다운 정도는 일부 주에서는 하겠지만 전면적으로 미국 전체적으로 셧다운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내비친 상태입니다. 제가 봐도 지금 미국은 경제 재개를 시작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트럼프가 재선에 임박한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셧다운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셧다운이 없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 폭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현재 시장은 말씀드렸죠. 단기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연출되고 있고 정말 자연스러운 조정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탄탄한 하반 경제 연출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에 쉽게 죽을 만한 그런 장세는 아닙니다. 쉬었다가 점진적으로 재상승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차트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차트 주봉을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는 직전 고점 돌파 후에 계속해서 혼조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행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탄력이 좀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과연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밀리면서 박스권의 기간 조정을 보일 것인지 요게 결정이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살아있지만 아직도 약간의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나스닥 차트의 주봉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을 읽을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다우지수 주봉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상승 추세는 살아있지만 단기적으로 올라서 경계가 좀 있는 상태, 더 갈지 쉬어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도 박스권의 혼주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의 밀집대로 보게 되면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 패턴은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방향을 잡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다우지수도 나스닥 지수도 방향을 잡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도 방향을 잡지 않고 미국 증시처럼 혼조 장세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악재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충분한 수렴 과정 거치고 나서 충분하게 중간 바닥을 다진 상태라고 한다면 약간의 혼조 장세는 보이더라도 혼조의 재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기간 조정 후에 중기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아직 유지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제장 빠진 게요. 그냥 우리 증시만 하락한 게 아니라 뉴욕 증시부터 먼저 빠져서 그쵸. 이게 전체적인 세계 증시 하락의 시작인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장에서는 반등하는 모습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를 또 미리 우리는 준비해 봐야 될 텐데 내일의 한 수, 다음 주의 한 수 무엇이죠? 자, 이제는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죠. 네. 이제 하반기를 한 번 정도 통 크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하반기 주도주로 정하겠습니다. 하반기 주도주. 저희가 그래서 오늘 스마트폰 부품주 애널리스트 분과 이야기도 나눠봤었고요. 전체적으로 길게 끌고 갈 만한 섹터를 지금 꾸려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엇들이 있을까요?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말씀하셨듯이 네. 정말 길게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싼 가격에서 잡아놓을 때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구간부터는 정말 하반기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시장은요. 말씀드렸듯이 단기 상승에 따른 견조한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중기 2차 랠리가 저는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기적인 2차 랠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가 어떤 섹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종목과 섹터를 중심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 재개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바로 미국이 대표적인 흐름이죠. 지금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불안감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또 한국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나라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코로나 상황과 그리고 미국의 경제 흐름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미국의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제 재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제 활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드디어 1,199조 원 규모의 5G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증시의 어떤 반등이라든가 국내 증시 오늘 5G 관련된 반등세를 이끌어냈던 강력한 모멘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일단 드디어 5G 투자가 시작이 됐다는 점에 주목하시 바라고 5G 시장은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어떤 나라가 그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패권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과 한국을 비롯한 5G 투자가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1,199조 원의 대규모 5G 투자라고 하는 이 재료는 시작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투자라는 호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G 관련 전반에 걸친 반등의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반기 경제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가 그동안 장세를 주도했다고 한다면 하반기 정도에서는 5G 관련주가 먼저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미 앞에서 한 차례 크게 오르고 긴 시간 동안의 기간주로 보이고 하반기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5G가 먼저 가고 나중에 반도체라든가 또 2차 전지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국내 경제 지표라든가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소비 증가율이 한 2개월째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도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를 코스피 종목군들의 2020년 1분기 순이익 증가율이 47.8% 감소세에서 2분기에는 10.8%까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폭 개선되고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의 실적이 이렇게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2017년부터 계속해서 실적 흐름 자체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됐었죠. 그런데 2분기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그 감소폭이 회복이 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올해 연말 하반기 정도 선에서는 코스피 종목군들과 코스닥 종목들의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투자라고 하는 호재, 미래 성장성에 대한 투자, 여기다가 실적 개선이라는 호재까지 겹친다라고 한다면 종목군들의 반등세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한 큐 종목도 이렇게 길게 가져갈 만한 어떠한 모멘텀이라던가 투자 사이클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한 큐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너무 좀 뻔한 것 같아서 네. 좀 쑥스럽습니다만 HFR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뻔한 게 우리 한규수 매니저님의 장점이기도 해요. 한쪽만 HFR을 또 한번 가꾸면서 5G에 대한 또 강한 믿음 보여주셨는데 이전에 사실 KMW라던가 많이 소개해드렸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HFR도 담아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하반기 쪽에서는 이 HFR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요즘 이런 종목군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업체들의 투자가 시작이 될 때 그에 따른 수혜의 폭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매수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일단 버리시고요. 철저하게 기업의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지금 현재 5G 시장은 우리나라도 투자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과 유럽 업체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해외 투자에 따른 수혜의 폭이 큰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도 HFR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주면서 올해 하반기 쪽에 가장 성장 가치가 큰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무선 통신 장비라든가 인빌딩 장비라고 말씀드렸었죠. 스몰셀이라든가 인빌딩 장비는 음영 지역에 전파를 수월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작은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런 무선 사업 부분에서 또 프론토리라고 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이 프론토리라고 하는 시장 자체도 굉장히 해외 시장에서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위치예요.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도 이 회사의 주가가 상당히 강했었다라는 게 일단 한번 보이실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차례 크게 한 번 더 급등이 났었죠. 이때 한 차례 강한 시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그때 이 종목의 강력한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된 겁니다. 해외에서 5G 투자가 이루어질 때 그에 따른 수혜주라는 맥락에서 굉장히 큰 호재로 반영이 돼서 올랐는데 그 이후로 5G 관련주가 못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과거 지지를 했던 바닥권에 왔고 현재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고 드디어 장대 양봉이 나오는 형태가 됐겠죠. 직전 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물론 직전 고점에서 또 한 번의 물량을 받는 그런 과정들은 전개되겠습니다만 점진적인 출렁거림이 보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매수 전력과 함께 내일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에서 조정을 위한 분할 매수는 계속해서 이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 43,000원 정도 좋겠습니다. 직전 42,750원 넘어서 목표가 43,000원까지 충분히 일단 시간은 걸리더라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손절가는 32,8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FI 목표 주가 43,000원, 손절가는 32,8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청자가 궁금한 시간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다뤄봤고 5G에 대한 중요성 전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믿어보시면서 이 종목군들의 러시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